최근에 주가 조작에 연루된 8개 기업이죠. 성강, 세방, 삼천리, 하림지주,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터, 다올투자증권이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뭐 전체적으로 다 폭락을 했죠. 일단 폭락을 한 시점인데, 그리고 현재 뭐 작전 세력하고 뭐 임창정 씨하고 연관이 됐네. 뭐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갈 건데, 이게 물론 고점에서 많이 빠지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뭐 70, 50에서 70% 정도 일단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들어온 시점이긴 한데, 일단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주식의 작전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암암리의 대주주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 중소형주의 작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의 작전 세력이죠. 주가를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주가를 끌어올릴 때, 물론 작전 세력이라고 해서 돈이 무한대는 아니겠죠. 작전 세력이라고 해서 돈이 무한대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림에 있어서 중간에 뭐 목표가를 정하겠죠. 뭐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뭐 끌어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정하는데,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도중에 대주주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면, 대주주 물량 쏟아지게 되면 이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가면서 대주주 즉 주식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다 그렇진 않지만 이 작전 세력들과 이 주요 주주들, 대주주뿐만 아니라 비중이 많은 주요 주주들하고 암암리에 내가 주식을 이 정도까지 지금 해서 끌어올릴 테니 물량을 던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대주주에 합의를 하는 거죠. 주식을 올리는 도중에 물량을 던지지 마라. 그러면 대주주는 뭐가 이득이냐? 작전 세력들이 주식을 끌어올리고 나서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면 뒤로 주요 주주들한테 챙겨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물론 지금 작전 세력이 연관이 됐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이 다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2차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 현재 작전 세력들과 이 8개 기업 주요 주주들이 뭐 연관이 안 돼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 8개 기업 중에 작전 세력과 주요 주주들이 연관이 됐다는 뭐 발표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2차로 한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너 리스크죠.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발표가 되면 연관이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물론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금감원 조사에서 8개 기업이 다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겠죠. 8개 기업이 다 연관되어 있지는 않겠고, 거기서 주요 주주들이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밑으로 빠지겠지만, 쇼크로 밑으로 빠지겠지만, 이 작전 세력과 연관이 없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물론 100% 회복 못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너 리스크가 뭐 밝혀지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른 속도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일반적 작전주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주주 지분이 낮고 영업이익이 적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중소형 잡조 같은 경우가 작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피해액이 왜 커졌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중견기업이고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며, 그로 인해서 현금의 유보율도 많고 해서 신용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이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종목들인데, 신용 물량, 주식 자신의 그 자본을 담보로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더 사들여 다 대부분 다 사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었는데 이게 저마한 가로 밑으로 밀리면서 이게 뭐 팔 기회조차 없지 팔 기회조차 없이 지금 반대면 매매가 나간 상황이죠. 그래서 본인의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이런 구간 이 저마한가가 들어가면서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물론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거의 한 7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 일단 중요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맞긴 해요. 실질적으로 뭐 이 종목들이 상장 폐지를 당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일단은 뭐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럼 여기서 어떤 8개 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밑에 거부터 보면 다올투자증권 물론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 유일하게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제표가 안 좋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고 일단은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물론 증권사기 때문에 일단 재무제표가 안 좋긴 한데 벌써 부채 비율이 자본금 대비 8배, 800%면 자본금 대비 8배라는 거예요. 자본금 대비 8배의 부채. 자본금 대비 8배의 부채가 있다라 그럼 4천억에 8배면 48에 32, 3조 2천억 같은데 일단 뭐 증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긴 한데 일단 재무제표가 안 좋기 때문에 다우투자증권은 패스. 두 번째는 다우데이터인데 뭐 다우데이터 재무제표는 좋아요 실질적으로 다우데이터 뭐 재무제표도 좋죠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좋긴 한데 뭐 연간 영업이 꾸준히 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물론 2021년 대비 2022년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회사의 현금 자본, 유보율이 계속 높아지죠, 실질적으로. 뭐 3,000%에서 4,000%, 5,000%, 5,000%. 5,000%면은 자본금 대비 58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부채가 800%이기 때문에 5,800%에서 800%를 차감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 5,000%의 회사 현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00억에 5,000%면 대략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무제표상.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너 리스크가 노출이 됐죠. 다우데이터 회장이 지금 주식 폭락 전에 다우데이터 최대 주주가 주식 다우데이터 최대 주주가 주식 폭락 전에 전체 주식 무더기 한가가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일단 물량을 던졌다고 지금 금감원 조사에 발표가 났어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우연일 가능성이 적죠. 우연 정, 우연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음, 일단 연관이 안 됐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연관이 안 됐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만약에 다우데이터 최대 주주가 이번 작전 세력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면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적으로는요. 오너 리스크에 노출된 최대 주주에 노출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금감원 발표에도 오너들 주요 주주들이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여기 갈리겠죠. 반등하는 종목들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초이스를 잘 해야죠 실질적으로. 일단 다우데이터 같은 현재 오너 리스크가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좋아 보이는 시점은 아니 실적으로는요. 물론 재무제표가 좋기 때문에 어, 좋은 기업,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 하지만 다우데이터 최대 주주가 주식 폭락 전에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8개 종목 중에서 대주주가 연관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시점이긴 해요, 실적으로는. 그래서 뭐 제 기점으로는 일단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신규 진입은 하는 게 일단은 안 맞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서울가스 먼저 볼 건데, 이 서울가스 보시게 되면 일단 최대 주주 보시게 되면은 이 서울가스 최대 주주가 서울도시개발이란 말이에요. 서울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고 일단은 파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뭐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죠. 서울도시개발은 뭐 공기업이고 어, 사공기업이고 일단은 뭐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서울도시개발 자체가 또한 서울도시개발이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뭐 던지고 그러진 않겠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 2대 주주가 대성홀딩스예요. 자, 2대 주주가 대성홀딩스인데 2대 주주가 대성홀딩스인데 이 대성홀딩스가 이번 폭락 주식 종목에 같이 걸려져 실질적으로 서울가스의 2대 주주 대성홀딩스가 지금 현재 주식 폭락에 같이 걸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해서 만약에 대성홀딩스 이게 약간 좀 찜찜하긴 하죠. 대성홀딩스에서 서울가스의 2대 주주가 어차피 1대 주주 서울도시개발 물량은 나오진 않고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주가가 올라가면 던질 수는 있어요. 2대 주주가 대성홀딩스인데 이 대성홀딩스가 지금 같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주가 폭락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거 만약에 금감원 조사에서 대성홀딩스 주요 주주가 이번 주식 작전 주식 세력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대성홀딩스도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시 밑으로 빠지겠죠. 오너리스크 노출로 인해서 대성홀딩스도 빠지겠지만 이거 서울가스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2대 주주가 대성홀딩스이기 때문에 대성홀딩스의 오너리스크가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서울가스 2대 주주로 있는 대성홀딩스 또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해서 이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터, 대성홀딩스, 서울가스까지는 현재 물론 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제가 보는 시점이에요. 어디까지나 뭐 제가 보는 시점이니까 일단은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 바닥권에서 끌어올렸다고 하더라도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뭐 최저가 바닥권에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 150%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죠. 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400%, 380% 정도 끌어올렸고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한 120%, 한 130% 정도 끌어올렸고 뭐 서울가스 다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속도로 폭락을 했는데 이 서울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많이 끌어올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물론 바닥권에서 많이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폭락률도 적긴 한데 일단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뭐 닭고기 예사인 것 같아요. 일단 봐야겠는데 그죠? 뭐 하림지주니까 뭐 닭 관련 회사겠죠. 지주회사니까 최상위권이 있는 기업이고 지주회사, 포트사회사, 할인, 현지, NF 쇼핑, 해운, 곡물, 뭐 전체적인 지주회사인 것 같은데 일단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상 기업이 상당히 좋아요.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 연간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죠. 이런 기업들 특히 이 숫자가 올라간 연간 뭐 2018년 대비 2019년,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대비 2022년 이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이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현금, 즉 회사 현금이 계속 쌓이겠죠. 아마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유보율 또한 높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보율이 지금 2만 프로니까 자본금 대비 200배를 들고 있는 200배. 100%가 1배, 1000% 10배, 1000% 100배. 이 자본금 대비 재무제표상으로 240배를 들고 있다는 건데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은 거죠. 현금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현재. 이 회사의 할인 지주의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넘쳐나고 있고 물론 현재 지금 폭락 중에 뭐 기술적 분석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기술적 분석 이런 큰 물론 이런 폭락 사태에서는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은 거의 안 맞아요. 실적으로는요. 단기 프레임상의 기술적 분석은 안 맞을지 몰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기술적 분석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지와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할인 지지가 실질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려고 했으면 앞전이 고점의 저항 라인 지금 이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면서 이 고점의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면서 상승을 했죠. 통상 저렇게 강했던 저항 라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돌아 내려오게 되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항 라인을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나서 원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았죠. 저기서 저항의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았는데 지금 주가 조작 연류에 걸리면서 지금 밑으로 폭락한 시점이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큰 파동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역헤드 앤 숄더 파동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지지 라인이 상당히 강해요 실질적으로.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지지 라인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동을 보시게 되면 자, 시장에서 말하는 역헤드 앤 숄더 파동이에요 실질적으로. 역헤드는 상승 파동, 즉 이 하락 쇼크를 맞긴 했는데 이 할인 지주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살짝 깬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 파동이 오른쪽 지지 라인에 걸린다는 거죠. 시장에서 말하는 역헤드 앤 숄더. 자, 이 시장에서 말하는 역헤드 앤 숄더 파동에 숄더의 파동에 오른쪽 지지 라인에 걸린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좌측의 어깨보다 우측의 어깨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좌측의 어깨보다 오른쪽의 어깨가 올라간 역헤드 앤 숄더 파동이 역헤드 앤 숄더 파동도 파동 자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 올라간 역헤드 앤 숄더 파동이 제일 강해요. 역헤드 앤 숄더 파동도 이런 식으로 왼쪽의 어깨보다 오른쪽의 어깨가 내려간 역헤드 앤 숄더 파동은 좀 올라가는 힘이 약해요. 올라가는 힘이 약하고 그리고 정석으로 움직이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거의 비슷한 동일 선상으로 움직이는 역헤드 앤 숄더 파동이 그 다음이고 세 번째로 강한 게 지금 파동이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이런 역헤드 앤 숄더 파동 이 역헤드 앤 숄더 상승 파동이 역헤드 파동 중에서 제일 강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림 지주가 기술적 분석상 역헤드 앤 숄더 오른쪽 지지 라인에 근접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근접 중에 있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주주가 연관이 됐으면 대주주들이 연관이 돼 있으면 2차 쇼크를 맞겠지만 만약에 금감원 조사에도 대주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물론 100% 이걸 다 회복하지 못하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작전 주식 세력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100% 반등을 못하더라도 일단은 그 오너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작전 주식에 걸려서 기업 이미지가 지금 손상이 된 시점이죠. 손상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업들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무상증자밖에 없다고 봐요. 현재 시점에서 이 유보율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을 내면서 이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회사 현금을 잠가 놓은 거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 유보율이 높아야지 이 유보율 담보로, 이 유보율의 현금 자산을 담보로 실행할 수 있는데, 이 할인비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현재 얼마든지 무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죠. 뭐 마음만 먹는다면 이 무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죠. 작전 세력. 그래서 전대미문의 작전 세력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할인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측에서 사측에서 현재 그로 인해서 지금 믿고 투자했던 주주들의 손실 또한 지금 극대화가 됐죠. 극대화가 된 상황에서 지금 회사 측에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 회사 전체적인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주식에 있어서 호재인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유보율이 넘쳐나는 기업의 절대적인 호재 무상증자를 실행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현재 기업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상증자를 실행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또한 중요한 파동이 역헤드 숄더 오른쪽 파동에 지금 걸려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에서 무상증자까지 실행한다. 그럼 빠른 속도로 최소 이 하락갭 장대 음봉의 갭이죠. 최소 못 가도 한 12,000원 구간, 11,400원 구간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8,000원 구간에서 14,000원 구간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뭐 100% 정도 나올까요? 해가지고 한 40%에서 50%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역헤드 숄더 파동을 타고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는 거죠. 또 유보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유보율을 담보로 해서 무상증자까지 실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 4, 50% 정도 반등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제가 보는 시점이에요. 정답은 아니고. 해서 밑에 다른 현재 밑에 서울가스 뭐 신규로 물론 물려 계시는데 만약 추가 자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게 맞긴 맞아요. 실적으로는요.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받아갖고 가장 좋은 건 여기서 본인의 평단가를 11,400원 구간에 맞추는 게 가장 좋겠죠.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물을 탔을 때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본인의 평단가를 11,400원 구간에 맞춰놓고 이 빠른 속도로 반등이 들어올 때 11,400원 구간에 일단 탈출하는 게 맞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저점이 다시 깨지고 밑으로 하락을 할 때 매수로 진입해서 한 40에서 50%의 수익률을 보고 진입을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해서 지금 8개 종목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다가올투자증권, 다우데이터,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분석했다시피 물론 제 기점이긴 한데 아직 오너 리스크가 다른 기업들 대비 높아 보이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림 지주는 밑에 4개 기업보다는 일단 리스크는 좀 적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삼천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삼천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없죠. 다른 기업들에 대비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일단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주가가 일단 15만 3천 원이죠. 아마 15만 3천 원이면 액면가가 한 5천 원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단 거래량 자체가 유동 물량 자체가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보시게 되면 발행 주식수가 한 400만 주 정도 되는데 총 발행 주식수가 400만 주 정도 되는데 유동 주식 비율이 180만 주밖에 안 돼요. 45%. 그러면 대주주들이 약 55%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주주들이 약 55%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액면가 보시게 되면 5천원짜리예요. 액면가 보면 5천원짜리고 일단은 주요 주주들 보시게 되면 2만 득에 19인이니까 이게 가족
이 가족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보유한 걸 보여요. 실질적으로 이 가족들이 이은배, 이만득 주요 주들이 가족인 것 같고, 일단은 거래량이 없죠. 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인데 지금 일단 어쨌거나 지금 작전 세력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주식이 폭락한 시점인데, 삼천리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뭐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물론 2020년 대비 2020 영업이익이 약간 줄긴 했는데, 그래도 2021년 대비 2022년 재무제표 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재 우상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영업이익을 당기순이익도 계속 늘어가고, 뭐 전년 대비 약간 줄긴 했는데, 그래도 2018년, 2019년 대비 지금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 현금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면 그 현금을 회사에 잠가 놓겠죠. 뭐 이것도 동남아나 지금 유불이 높을 거예요. 회사의 현금 자산이 높다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그렇죠. 영업이익이 계속 나면서 지금 현금 유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7,000%면 200억에 70배 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부채 비율이 200%니까 7,100%에서 200% 까게 되면 그래도 6,900%, 6,900%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이 서울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폭락에 걸려서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다른 그 주가폭락에 작전 세력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이미지 상당히 안 좋아진 시점이죠. 시장 이미지 상당히 안 좋아진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8개 종목 중에 뭐가 틀리냐면, 얘는 유동 주식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원래 유동 주식 저런 식으로 없는 종목들은 대주주 물량이 많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삼천리 같은 기업들, 삼천리 같은 종목들은 삼천리 같은 종목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유동 주식도 없는데 대주주 물량이 너무 높아. 저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죠. 근데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이제 호재는 뭐가 있냐? 유동 주식수가 없고, 음,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호재는 뭐냐면 유동 주식수가 없고 대주주. 절대적인 호재는 주식 수량을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이제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수를 늘리는 거죠. 액면 분할을 해서 뭐 10대 1 분할이라고 하면 이게 10대 1이면 이제 15,300원이 되겠죠. 15,300원이 되면서 뭐 10대 1 액면 분할을 실행을 한다. 10대 1의 액면 분할을 실행을 하게 되면 15만 3천원이 일단 10개로 나눠지니까 15,300원이 되는 거고, 300원이 되는 거고, 주식 수량은 전체적으로 10배 늘어나는 거죠. 이게 유동주식 없는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현재 나올 수 있는 호재예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뭐 삼천리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작전 주식이라는 그 꼬리표가 달려 있죠. 현재 뭐 대주주가 연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작전 주식에 있어서 일단 꼬리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의 손실이 극대화가 되는 상황이죠. 극대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그 기업에 있어서 지금 이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뭐 명분도 좋죠. 액면 분할. 뭐 타이건 자이건 간에 어쨌거나
기업 삼천리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작전 세력에 같이 연관이 돼서 폭락을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손실금을 조금이나마 상쇄시키자고 뭐, 무상증자를 실행한다 라고 하면 기업 이미지도 단기적으로 좋아지겠죠. 근데 삼천리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도 실행할 수 있는데 액면 분할도 실행할 수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꾸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한 유보일이 무상증자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단적으로 액면 분할까지 실행을 했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 액면 분할 이후에 무상증자까지 실행한다. 자, 액면 분할 이후에 무상증자까지 실행하게 되면 뭐 100%뭐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끌어올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최소 50%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뭐 15만 3천원에서 뭐 30만 원, 이 고점 라인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고점 라인까지 끌어올리면 한 100%에도 한 100% 정도는 현재 15만 원 대비 한 3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천리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거나 뭐 무상증자 액면 분할이 쉬운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쉬운 건 아니지만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미지 이다 안 좋은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회사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무상증자 액면 분할이 나올 가능성도 열린 시점이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래 이 4개 기업 다올투자증권은 재무제표가 안 좋다고 했죠. 다우데이터는 폭락 전에 지금 회장 자체가 지금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다른 기업들 대비 오너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오너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 많이 연관되게 되면 한 번 더 빠지겠죠. 자, 서울가스 2대 주주가 보시게 되면 대성홀딩스인데 그죠? 서울가스 2대 주주가 대성홀딩스인데 이번 8개 폭락기업 중에 대성홀딩스가 같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만약 대성홀딩스의 최대 주주 그 누구라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면 대성홀딩스도 빠지겠지만 서울가스도 같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터,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긴 한데 일단 좋아 보진 않고 만약 오너 리스크가 노출되게 되면 한 번 더 빠진다는 거죠. 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금감원 조사에도 노출되지 않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재 작전 세력에 걸려갖고 지금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할인 비준은 유보율을 담보로 무상증자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유보율 2만 4천 프로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게 아니라 2만 프로면 유보율 거의 최상위권이죠. 또한 삼천리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이 없기 때문에 액면가도 현재 5천원짜리고 유동 주식도 180만 주 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지 상세를 위해서는 무상증자도 실행할 수 있지만 액면 분할도 실행할 수 있지만 액면 분할 실행 이후에 유보율을 담보로 무상증자까지 실행을 한다. 무상증자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최소 100% 회복 못하더라도 반 정도는 반절 한 30만 원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고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현재 뭐 지지를 10만 원 구간부터 지지 라인이긴 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지지 라인 구간에서 지금 브레이크 걸릴 시점이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파동이죠. 이 중요했던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죠. 이 장기 박스권에 이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장기 박스권에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상당히 강했던 저항 라인이죠. 이 저항 라인에서 비비다가 저항 라인에서 매물대를 다 소화시키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2021년에서 2022년 1년 이상의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지금 저런 식으로 밀고 올라간 건데 어떻게 강했던 저항 라인이죠.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면서 지금 이 구간이죠. 크게 보면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했는데 저랬던 강했던 저항 라인이 돌파되면 추세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붙게 되죠. 이거 한 번에 깰 가능성은 거의 적어요,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나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삼천리 같은 경우는 이 저점 다시 한번 깨진다. 뭐 12만 2천 원 밑으로 깨지게 되면 일단 진입하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진입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삼천리 물력이 있는데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다. 마찬가지로 계속 분할 매수 받아내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받아내고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0만 원 구간 반등했을 때 이 30만 본인이 지금 삼천리에 물려 있다. 라고 하면 이 최소한 30만 원 구간에 매수 평단을 맞추는 게 가장 좋죠. 매수 평단을 맞춰갖고 여기서 반등이 들어올 때, 뭐 여기서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무상증자나 이게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되게 중요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막바로 한 번에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워낙 장기적인 2021년도 6월달이니까 대략적으로 3년간의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일단 고점에서 리스크를 막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가 살짝 밑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지라인이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은 적고 이 지지라인이죠.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적다. 또한 현재 자익은 타익은 간에 지금 현재 주가 조작이 연루돼서 기업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죠.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기업 쪽에서 현재 꺼낼 수 있는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현재 삼천리 같은 경우 유동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액면 분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명분도 좋죠. 액면 분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영업 이익을 으로 한 유보율 무상증자까지 중요 지지라인에서 액면 분할하고 영업이익을 바탕 유보율 담보로 무상증자까지 실행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회복하지 못해도 최소 반 정도는 진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장대 음봉에 종가 한 34만 원까지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30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중요 지지라인의 반발력도 받으면서 지지라인의 반발력도 받으면서 여기서 재료까지 받쳐준다. 뭐 무상증자나 이 삼천리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지라인에서 지지라인을 밟고 반등 중에 뭐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까지 받쳐준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뭐 10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 구간에서 3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30에서 34만 원까지는 튀어 올라갈 수 있다. 해서 본인이 삼천리에 물려 있다고 하면 일단은 다시 한번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매수를 받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매수를 받아갖고 본인의 평단가를 30만 원에서 34만 원 구간에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죠. 현재 삼천리에 진입을 해서 물려 있다고 하면 본인이 물려 있다고 하면 이 30만 원에서 34만 원 구간 30에서 34만 원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할 때 빠져나오는 게 가장 나이스한 전략인데 나이스한 전략이고 뭐 신규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힘든 시점이지만 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죠. 누구에게는 위기인데 그죠? 누구에게는 위기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10만 원 초반에서 잡아서 그래도 3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200% 넘어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15만 원이면 현재 15만 원 잡는다고 하더라도 30만 원까지는
대략적으로 100%고 10만원 초반에 잡게 되면 한 250% 정도 중요했던 저항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반등 3천리도 현재 상당히 좋아 보이는 시점이긴 해요. 물론 기업 오너 리스크가 뭐 발생을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빠지긴 하겠지만 다 밑에 있는 다른 4개 기업보다는 다올투자증권이나 다우데이터, 대성홀딩스, 서울가스보다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삼천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터,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뭐 전체적인 폭락률이 다 똑같긴 한데 이걸 손절하고 나서 뭐 할인주주나 서울가스 할인주주나 삼천리로 갈아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긴 한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왜냐면 또 엇박자 타고 엇박자 제가 분석했던 것도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자꾸 존버보다는 전체적으로 폭락하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잡고 있거나 저 종목을 잡고 있거나 뭐 하락률은 비슷할 거예요. 해서 하지만 여기서 오너 리스크가 노출이 되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고 오너 리스크가 노출이 안 되고 뭐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액면분할 무상증자나 액면분할을 실행하는 종목들은 빠른 속도로 100% 회복 못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오너 리스크에 걸려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못 빠져나오지만 현재 손실률을 못 빠져나오지만 만약에 오너 리스크가 노출이 안 되고 회사 측에서 이 기업의 그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상증자 액면분할을 실행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서울가스, 대성물리에서 다우데이터 이걸 자꾸 정보해서 오너 리스크가 노출이 돼갖고 그대로 맞아버리게 되면 현재 빠져나올 수 없지만 현재 이런 종목들을 손절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는 힘들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종목을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힘들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니까 그냥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래도 이걸 해가지고 갈아타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자꾸 존버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전체적인 시황을 판단을 해서 내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 시점이긴 해요. 그 세 번째로 세방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성강, 세방, 삼천리, 하림지주, 서울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 우량주죠. 중형 어떻게 보면 중형 우량주죠. 소형은 아니죠. 중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일단 신용 본인의 주식을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일단 신용 매수가 들어갔는데 일단 요번에 작전 세력에 걸리면서 저망가를 맞았죠. 저망가를 맞으면서 일단은 팔 기회조차 없이 되려 본인의 자금도 100% 잃어버렸지만 증권사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최대치로 커진 거죠. 커진 거긴 한데 세방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일단 최대 주주가 얘 같은 경우는 세방전지 회사에서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대주주 지분이 44%고 운송에 있고 운송 항만 보관창고라고 있는데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은 거죠. 전형적인 시장에서 말하는 우량주의 재무제표.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 정석이죠. 영업이익이 꾸준히 보시게 되면은 단기 순이익 동안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은 재무제표예요. 통상 저렇게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작전 세력에 안 걸려 실질적으로. 왜냐면 작전 세력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안 좋고 해서 회사에 돈이 없고 회사의 최대 주주가 자본금이 회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잡주들 같은 경우가 일단 작전주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너와 합의하에 저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중형 가치 투자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전 주식에 걸리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번에 걸린 거죠 실질적으로. 당연히 세방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현금
늘어나기 때문에 유보 일단 높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세방 같은 경우도 아마 안 봐도 현금 자산이 높겠죠. 자, 현금 자산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지금 현금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세방 같은 경우는 근데 부채 비율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보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채는 어느 정도 깔아주고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회사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왜냐면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돈을 금융권에서 빌린다고 부채 거의 대부분 금융권에 빌리는 거겠죠. 금융권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 현금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요. 해서 보통 저런 식으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부채비율이 100%, 200% 되는데 이 세방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자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 오너 자체가 이 빚지고 그런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보율 또한 상당히 높죠. 8,000%, 8,700%죠. 그러면 자본금 대비 87배의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타이건 자이건 간에 일단은 작전 세력에 포함이 돼서 지금 주가가 폭락한 시점이고 기업 이미지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여기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 또한 지금 손실이 극대화된 상황이고요. 극대화된 상황이고 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얘는 지금 거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다고 봐야죠. 뭐 여기서 끌어올렸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서부터 끌어올렸다고 하더라도 얘는 거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다른 종목과 틀리게 얘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다가 봐야 돼 실적으로. 뭐 9천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뭐 바닥권에서 끌어올렸다고 하더라도 뭐 최바닥에서 물량을 다 매집하지 못했겠죠. 세력들도 뭐 중간 정도에서 끌어올렸다고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다라는 거죠.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상황에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작전 세력의 리스크에 노출돼서 기업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기업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현재 기업에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유보율을 바탕으로 한 무상증자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시점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명분도 좋죠. 이번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본인 회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들의 그 회복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뭐 무상증자를 실행한다. 이 명분도 좋죠. 명분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세방 같은 경우도 유보율을 담보로 무상증자를 실행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시점이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현재 회사 쪽에서 할 수 있는 뭐 최선책의 카드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세방 같은 경우도 기술적 분석상 보시게 되면 뭐 중요했던 뭐 지지 라인이죠. 뭐 횡상으로 움직이는 여기라 뭐 이 구간인 것 같은데. 음. 세방 같은 경우도 물론 고점에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 바닥권의 추세는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저점 밑으로 깨진다 살짝. 그럼 일단 매수를 받는 게 맞아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횡상으로 움직이는 이쪽 지지대가 상당히 강해요. 물론 현재 1차 지지 라인이 무너졌죠. 오른쪽으로 횡상으로 움직이는 지금 2차 지지 라인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이거든요. 물론 1차 지지 라인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강했던 지지 라인인데 이 하락 매도세가 워낙 강해서 원래는 저런 식으로 쇼크를 맞지 않았다면 여기 구간에서 한번 튕겨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이 횡 지지 라인에서 한번 튕겨서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한번 튕겨서 지지를 받고 한번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돌아 내려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맞았는데 이번에 주가 조작이 연료가 되면서 중요했던 1차 지지라인이 무너졌어요. 실질적으로. 1차 지지라인이 무너졌지만 그 다음 지지라인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이죠.
지금 여기서 약간 무너지긴 했지만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리고 밑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대가 지금 따라붙고 있다.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저점 밑으로 깬다고 하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고, 이 세방 같은 경우도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간다 하면 3만 원. 만약에 무상자 지지라인도 지지를 밟았는데 이 상황에서 기업에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무상자까지 실행한다고 하면 일단은 이 장대 음봉의 하락, 종가갭이죠. 이 장대 하한가, 이 하한가인가요? 하한가죠. 이 하한가의 종가까지는 끌어 3만 원 구간, 뭐 29,000원, 3만 원 구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중요했던 지지 라인에서 뭐 여기서 지금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고, 주가가 현재 폭락을 한 시점이고, 여기서 중요했던 지지 라인, 지지를 밟음과 동시에 여기서 타이밍 좋게 기업에서 무상증자가 실행을 한다. 그럼 일단 3만 원 구간까지 반등은 여력은 있어 보여요. 현재 시점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뭐 세방도 오너 리스크가 노출이 되면 또 한번 빠지겠죠. 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노출되지 않은 전제 하에 기업에서도 무상증자. 이 무상증자도 아무나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기업에나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보율을 바탕으로 한 유보율을 차감하면서 무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세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무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지금 세방에 물려있다. 본인이 지금 현재 세방에 물려있는 상황이고, 물론 거의 한 고점, 뭐 최꼭대기에서 지금 물려있다고 하면 대략 한 60,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꼭대기에서 물렸다. 그러면 대략 60% 정도인데, 일단 전략은 물론 다들 이제 투자금이 없겠죠. 뭐 물타기 해서 뭐 신용이 들어가신 분들 투자금이 없겠지만, 만약에 현재 본인이 세방에 들어갔는데 본인의 평단가가 뭐 여기에 걸려있다. 현재 가장 좋은 전략은 다시 한번 세방이 저점을 살짝 깨는 구간부터 지금 분할 매수를 받아갖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뭐 저점 구간이나 저점이 깨질 때 분할 매수를 받아가지고 본인의 평단가를 29,000원에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물론 자금력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고점 구간에서 물려 있다고 하면은 이 주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본인의 평단가를 29,000원 라인에 맞춰서 이 반발력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죠, 현재. 본인이 여유 자금이 된다면 이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그리고 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점에 깨질 때 이권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받다가 하락 장대 음봉의 종가 저항이죠. 어떻게 보면 또 하락갭 저항이긴 하죠. 하락갭의 상단, 저만가 가기 전에 하락갭의 상단 저항 29,000원 구간까지 보고 여기서 이 반발력으로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좋아 보이죠. 뭐 만원에서 사면 그래도 한 19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대략적으로 뭐 본인의 평단가가 15,000원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15,000원 구간이라고 쳐도 일단 한 100%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누구에게는 물론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기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기긴 한데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죠. 기존 보유자는 일단은 기존 보유자는 여기서 뭐 당연히 수익으로 못 나올 수 있겠죠. 수익으로 못 나올 수 있겠지만 당연히 수익으로 나오기 힘들고 일단 본전에 탈출하는 전략으로 일단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발력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성광. 뭐 성광도 마찬가지 실적으로
성강도 이 가족 회사인 것 같아요.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가 지금 가족 회사, 뭐 심충식, 심장식, 신명식, 심양식 이런 식으로 가족력이 있는 회사들은 일단 작전 세력에 걸릴 가능성이 적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가족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괜히 작전 세력과 연관되게 되면 이 가족에서 제명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는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작전 세력에 걸릴 가능성이 적고, 일단 뭐 재무제표 지금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뭐 하역, 신항, 송도, 서비스, 일반 하역, 뭐 임대업하고 하역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역 사업을 하는 것 같고, 일단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면 연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니고 계속 흑자를 내는 회사고, 이런 흑자를 내는 회사면 현금이 쌓아놓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를 안 봐도 유보율이 높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유보율이 높죠. 계속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고, 우리는 현금을 계속 잠가놓으니까. 뭐 85%, 부채도 100% 미만이죠. 5,200%에서 대략적 반올림 100% 깐다고 하더라도 현재 5,10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성강 같은 경우도 작전 세력에 걸려서 지금 기업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죠. 기업 이미지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한 7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 얘도 상승물 다 반납한 것 같아요. 차트상 보시게 되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한 것 같아요. 상승분을, 그렇죠, 거의 다 반납을 했죠.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황이고, 일단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주주들이 연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작전 세력에 걸렸기 때문에, 작전 세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 기업 측에서 가장 빠르게 기업 이미지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 아까 밑에 세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한 유보율을 담보로 한 무상증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현재 기업 사측에서 뭐 꺼내는 명분은 좋죠. 이번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작전 세력으로 인해서 여기 성강 본인의 회사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이 지금 최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에서 조금이나마 주주들을 위해서 회복하고자 무상증자를 실행했다. 이 명분도 좋죠. 현재 명분은 좋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쨌든 기업 이미지 자체가 나락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작전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오너 리스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너 리스크가, 작전 세력과 오너가 결탁한 리스크를 맞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밑으로 빠른 속도로 빠지겠지만, 금감원 조사에도 오너 쪽 주요주들이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지면 이 리스크는 반대로 가겠지. 이 주가 자체가 급락할 때, 지금 급락할 때하고 단기 반등할 때는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너 리스크에 노출되는 종목들은 한 번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빠질 수 있고, 오너 리스크가 노출되지 않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겠지만, 여기서 오너 리스크가 노출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유보율이 높죠. 유보율을 담보로 한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 실행하면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한 반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성광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물론 급락을 맞고 지금 상당히 많이 폭락한 시점이긴 한데, 이 차트상으로 봐도, 기술적 분석상으로 봐도 일단 중요했던 지지라인에 걸려 있는 거 맞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지라인 자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차트가 어떻게 약간 루보 같은데, 차트가 이 보시게 되면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지지라인이 없어요. 하지만 차트를 좀 기술적 분석상 좀 크게 보게 되면, 중요했던 지지라인에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긴 해요,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급락 도중에 현재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에, 이 급락 도중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이 지금 횡상으로 움직이는 횡 지지라인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거죠. 2015년도 고점
2015년도 얘가 지금 본격적인 추세를 탄 게 보시게 되면 2015년도 고점, 2021년도 고점, 이 고점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본격적인 지금 상승 추세가 나타난 거죠. 이 두 개의 고점 매물을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이 고점 매물을 여기서 좀 보시게 되면 고점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소화를 한 거죠.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나서 지금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고점의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나서 지금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나온 거죠. 강했던 저항 라인이지만 이 주가가 돌아 내려오게 되면 강했던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통상 저렇게 강했던 지지 라인은 한 번에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최소 반등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중요했던 지지 라인에서 저항에서 지지로 바뀐 시점이죠. 저는 워낙 강했던 저항 라인이었지만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고 상승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붙을 때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 현재 작용을 하고 일단 브레이크가 그 시점, 그 근방에 좀 걸린 시점이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그로 인한 회사의 현금 유배율이 높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현재 작전주에 걸리면서 기업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 측에서 가장 빠르게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무상증자밖에 없다. 주식에 있어서 호재, 유보율이 높은 기업에 있어서 호재인 무상증자밖에 없다. 뭐 제가 보는 시점이에요 현재. 그리고 뭐 무상증자를 실행하게 되면 무상증자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끌어올렸던 폭이 크기 때문에 이거 다 회복을 못해요 실적으로. 물론 통관 같은 경우는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제가 본 예상 파동이에요. 여기서 그래도 무상증자를 실행을 한다. 25,000원에서 그러면 이 하락갭 세 번 지금 점한가 맞았는데 이 세 번째의 시가 종가까지는 가져와요. 한 82,000원 구간. 이 구간까지는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현재로서는. 해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이 선광이 물려 계신 분들은 이 점한가 첫 번째 점한가가 시작된 이 81,000원 구간 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물을 타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 붙는다. 뭐 3만원 초반에서 뭐 25,000원 구간까지 빠지게 되면 여기서 물을 타고 추가 매수를 해서 가장 베스트한 거는 본인의 평단가를 8만원 구간에 맞추는 게 가장 맞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전략이죠 현재로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뭐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본인의 평단가를 8만원 구간에 맞춰놓고 이 반등을 하는 타이밍에 빠져나오는 게 맞죠.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했죠.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아니면 사측에서 좀 전에 말한 회사 측에서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무상증자인 재료까지 발표가 된다고 하면 무상증자 재료까지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 반발력의 속도는 더 빠르겠지 실질적으로.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면서 무상증자 개인들 좋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신규로 물론 기존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위기일 수 있지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기회죠. 그래도 25,000원에서 8만원까지 올라가면 한 200% 정도 7만원 뭐 평단가가 뭐 3만원이라고 쳐도 뭐 3만원이라고 치면 3만원 6만원 한 140,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존에 계신 분들은 뭐 빠져나오는 최소 평단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다음 150% 정도의 단기 수익은 노려볼 만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못 들으신 분들은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어디까지나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이고
물론, 물론 지금 다들 뭐 힘든 상황이고 하지만 8개 종목 성강, 세방, 삼천리, 하림지조, 서울가스, 대성공진에서 다우데이터, 다울산일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종목. 자, 8개 종목이 이 8개 종목이 8개 어쨌거나 지금 자, 어쨌거나 지금 8개 종목 이번 작전주에 걸려서 기업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현재 금감원 조사가 들어가죠. 이제 금감원 조사가 들어가는데 최대 주주가 작전 세력과 연관이 금감원 조사가 들어가고 최대 주주가 작전 세력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높지만 만약에 대주주와 연관성이 없고 대주주가 연관성이 없다 밝혀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지금 파동 자체가 지금 다 급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쇼크를 받고 급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금요일날 반등까지 다 8개 종목이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너 리스크가 노출된 기업들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겠죠. 하락 N자로 빠질 거고 이 기점으로 만약에 오너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정반대로 가겠죠. 리스크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기업 재무제표는 좋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 유보율을 담보로 한 무상증자까지 기업 이미지를 빠르게 회복하고자 무상증자까지 실행하게 되면 이게 빠른 속도로 100%는 아니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다울데이 어차피 손실률은 거의 현재 비슷하니까 물론 이걸 손절을 뭐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터 이걸 손절하고 나서 이 성강이나 뭐 세방, 삼천리, 하림지주로 갈아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시면 되겠죠. 뭐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 이 4개 예측대로 이 4개가 오너 리스크가 노출돼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일단은 못 빠져나온다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일단 이 8개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너 리스크가 노출이 돼서 한 번 더 저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일단 시장의 신뢰도는 끝까지 추락하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올 가능성이 적고 물론 작전 세력에 걸렸지만 대주주와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번 작전 세력에 걸려서 기업의 이미지가 최대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유보율을 바탕으로 한 무상증자 또한 삼천리 같이 주식수가 없는 기업들은 액면 분할을 실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만약 그런 식으로 뭐 액면 분할이나 뭐 무상증자를 실행하게 되면 어쨌거나 얘는 빠져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오너 리스크에 노출도 되지 않고 무상증자 액면 분할을 실행하게 되면 빠른 속도의 반등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로 인한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이 리스크에 걸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올 가능성이 적다 해서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다우데이터는 회장이 지금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회장이 던졌기 때문에 일단은 8개 종목 중에서 가장 현재 불안한 종목이긴 하고 이 대성홀딩스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서울가스 2대 주주가 지금 대성홀딩스란 말이에요.
서울가스의 2대 주주가 지금 대성홀딩스고, 이 서울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파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작전 세력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서울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뭐 물량을 던지고 그런진 않죠. 왜냐면 도시개발 자체 쪽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건 물량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찜찜한 게 2위가 대성홀딩스라는 거죠. 서울가스의 2대 주주가 대성홀딩스인데, 이 대성홀딩스가 아이러니하게 지금 작전주에 같이 걸려 있어요. 작전주에 같이 걸려 있고, 만약 대성홀딩스와 작전 세력 간에 어떤 식으로 연관성이 밝혀진다. 물론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밑으로 한번 더 빠지겠지만,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밑으로 한번 더 빠지겠지만, 이 대성홀딩스가 2대 주주로 있는 서울가스 같이 연결이 돼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작전 세력과 2대 주주로 있는 이 서울가스 또한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 해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다우데이터, 대성홀딩스, 서울가스는 좋지 않고, 하지만 7개 기업, 성강, 세방, 삼천리, 하림제주,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터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재무제표가 좋아요. 실질적으로. 회사의 유별도 없고. 하지만 8개 종목 중에서 다울투자증권만이 재무제표가 안 좋다. 해서 제외를 시켜놓은 거다. 물론 영업이익도 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영업이익도 나고 있는데, 뭐 증권사 특성상 지금 부채비율이 높아요. 일조는요. 뭐 유보율도 60%가 있긴 한데 현금 자산보다는 지금 부채가 높죠. 해서 이건 제외시켜 놓은 거고, 다우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왜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 회장이 폭락전에 주식을 던진 거고, 대성홀딩스는 뭐 자체적인 별로 문제는 없는데 찜찜한 건 서울가스의 2대 주주가 대성홀딩스다. 현재 서울가스의 2대 주주가 대성홀딩스고, 대성홀딩스가 이번 주가 폭락에 같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대성홀딩스가 작전 세력과 어느 식으로든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대성홀딩스도 빠지겠지만, 이 서울가스의 2대 주주들 서울가스의 2대 주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뭐 다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죠. 이제 뭐 위기이긴 한데,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기회일 수 있죠. 잘 초이스해서 들어가게 되면 기회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잘 판단하셔갖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